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국내 역대 통계 중 최저수치이고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초저출생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또 지역 소멸과 같은 인구 사회 구조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이에 대응하는 조사와 정책 발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은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또 사각지대를 조명해서 정책의 적절성을 논평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저출생 관련 YTN의 보도를 살펴봅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아마 많은 분들께서 깊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언론도 관련 소식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10월 14일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또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담은 보도였는데요. 결혼 안 할래요. 급증했던 2030 세대 대반전 벌어졌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요.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25세부터 49세 남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혼인 응답자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또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라는 조사 결과를 자주 접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사회 여건이 나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게 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24일 보도도 있었습니다. 출생아 2달 연속 증가 9년 만에 연간 플러스 가능성이라는 보도를 보니까요.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었는데 이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집중되면서 올해 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보도에서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 혹은 신생아 3종 세트라는 정부의 정책이 최근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언급한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해당 보도에서 추가의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생률 반등 현황과 또 원인을 함께 보도하려는 의도로 보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 조사 보도를 보면서 심층 보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이 보도를 접하고 그 배경이 궁금해져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 원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서 우리가 좀 해석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좀 다른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봤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그간 저출산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신호만은 아니라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히려 성별, 연령별, 응답률 차이의 이유를 해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였고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계층별 인식 차이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에 있어서 남성은 주거 등의 결혼, 출산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반면에 여성은 일, 가정, 양립 지원, 유자녀 양육 지원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남성은 경제적인 문제를, 여성은 출산과 양육 여건 조성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우리 사회 구조와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층 해설 보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YTN에서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설 보도를 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실제 20대부터 40대까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획 보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YTN에서 저출생 문제 관련 이러한 심층 보도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였고 그 내용이 방대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사안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보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층적이고 맥락을 살피는 보도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난 6월에 우리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선언문을 보면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인구 문제, 특히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워낙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포함해서 역사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책이라는 것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 또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이 출산 문제에 쏟은 예산이 거의 100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단 한 번도 출생률이 반등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맥락을 찾는 보도라는 거죠. 이 저출산이나 출생 인구 문제도 이제 언론들이 맥락을 살피고 심층적인 보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까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이제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불안정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이런 사례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았는데요. 아파트에 재현한 K보듬, 우리 집 1층에서 자정까지 돌봄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경상북도가 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과 또 초등생 돌봄 시설을 함께 둔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육아 공백이 생겼을 때에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이 부모는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의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는 부모가 많은데 이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워준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K보듬은 과거 시골 마을에서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웠던 공동체 육아를 아파트에 재현한 돌봄 시설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 1층에 어린이집과 초등생 돌봄 시설을 나란히 지었다고 합니다. 두 시설 모두 아침 7시 반부터 자정까지,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아이를 돌봐주고요. YTN에서 이러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유하면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최근 증가하는 이 출생아 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죠. 27일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출생률 반등 지원 박차,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이라는 보도입니다. 먼저 난임 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난자 채취에 실패한 부부들도 지자체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팩트 추적에서도 다뤘던 이슈였는데요. 이 난포 속에 난자가 없어 비어있는 공난포가 채취되는 경우 이전까지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해서 이 정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포함해서 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까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과 또 지원을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과제로 여기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보도도 신선했습니다. 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혜택의 갑론을박, 앵커 리포트인데요.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의 임산부 프리패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빵을 사려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이 리포트에서는 성심당의 임산부 배려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성심당이 빵을 제공해오고 있다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옹호론이 있고요. 반대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도 약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임산부 배지가 암행어사 마패냐. 이런 반대 여론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도에서는 이렇게 찬반 양론을 다루다 보면 갈등에 집중해서 전달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다가 보도 관점이 흐려지거나 소수 의견이 과표집되는 현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임신부에 대한 편의 보장은 법으로 보장된 만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에 비난보다는 응원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도 관점까지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신선하고 유익한 리포트였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돋보인 소식을 전한 보도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 젊은 시민층의 연결과 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도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사업입니다. 10월 17일 보도였습니다. 성남시 멕시코서 K중매 솔로몬의 선택 사례 발표에서는 성남시가 2년째 추진 중인 사업이죠. 이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11회 블룸버그 시티랩에서 발표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시티랩은요,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과 또 비즈니스 리더, 또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대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점검해보고 또 해법을 찾는 대표적 국제 행사입니다. 성남시의 사례는 지난 9월 연애하려면 이사 가야 하나? 청춘 남녀 단체 미팅 주선하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YTN이 디지털 뉴스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행사 참여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선택으로 실제 부부가 된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보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애하려면 성남시로 이사를 가야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네요. 연애와 결혼도 또 도시 차원의 직접적인 대책 구상이 실효성을 보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라는 생각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전한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서울시 신혼부부 파격 주거 지원, 저출생 대책 될까? 이 보도에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미리 내 집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부터 매년 미리 내 집 4,0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반값 임대 수준인데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큼 소득 기준도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주거 안정성과 출산율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보도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해설이나 정책 실수요자들의 반응을 보는 후속 보도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출생 대책 대부분이 백약이 무효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의 고충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지 점검해야 할 텐데요. YTN의 저출생 관련 보도들에서는 그런 분석과 기획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YTN에서 관련 심층 보도를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해당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신혼부부가 아이까지 낳으면 주택 매매도 시세보다 싸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이 같은 급진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이 주거 안정성과 또 이 출산율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거 안정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선행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거 안정뿐만이 아니라 이 노동 시장이라든가 또 경제 환경도 뒷받침될 부분이지만 도시가 나서서 출산과 보육의 부담을 낮추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나서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지역 곳곳에 어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거 문제 해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부동산이나 그리고 경제 분야와도 상당히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걸 5년 단위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가 이제 4차가 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4차 수정안이 나왔죠. 전체적인 그 뭐 큰 맥락의 그 정책은 비슷한데 흐름을 보면 1차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보육이나 교육 쪽에 지원이 좀 많았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거 쪽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그 4차 수정안은 청년과 부모 주거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네 차례의 기본 계획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출산율을 높이는 게 목표로 잡고 있고요. 비용 지원에 너무 치중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그 대신에 이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은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 정도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이 맞벌이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기를 것이냐 하는 고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의 교육비, 그러니까 양육비 중에 절대 다수가 교육비고 이 교육비 가운데 절대 다수가 사교육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시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지금 고용이 불안합니다. 옛날에는 한번 취직을 하면 정년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은 고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혹시라도 실직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를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주거 문제가 이제 양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해소해 주는 방안,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정책들을 보자면 뭐 비용 지원에 조금 치중이 돼 있고 체계적인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환경 감시에서 심층 분석으로 정책 반영까지. 저출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위기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은 이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제입니다. 이제 통계와 예측치를 전달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보도보다는 통계치 이면의 의미를 해석하고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사회 구조와 연결해서 심층 분석해야 합니다. 또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실행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YTN에서 국가적 미래 의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심층 분석, 기획 보도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어떤 심층 분석 보도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해결 위기 공감대 조성해야.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이고 또 직접적인 처방으로 안정되거나 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수립과 또 시행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만이 아니라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YTN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위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추세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또 맞춤형 제도의 신설과 강화,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폭을 완화할 수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까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